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저 스포츠 산업론과 여가 레크레이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저번 주에 레저 스포츠 산업론 같은 경우에는 화상 수업을 한번 했었고, 수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었는데, 뭐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어서 물론 화상 수업을 다시 하기는 할 테지만 일단 요번 이제 14주차가 되겠죠. 예, 14주차 수업은 여행 산업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레저의 하위 요인을 설명할 때도 관광, 여행과 비슷한 맥락이죠. 관광에 대해서도 제가 관광의 특성과 간단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저번 시간이었죠. 최신 여가 활동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도 사람들이 여가 활동에서 여행,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행이나 관광에 대해서 좀 짧게 수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행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행 산업에 있어서 이 여행업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은 주 5일제 그리고 대체휴일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이 가장 큰 수혜는 여행, 이 관광 부분이 관광산업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은 근본적으로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여가 활동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확대로 이러한 근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여행 활동을 여가 활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항공 자유화 등으로 해외여행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고 해외여행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여행의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해외여행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같은 가격이라면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의 여행이 중지된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또 끝나면 여행 산업은 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행 산업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 학생 때 방학 때 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행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여가 활동이고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큰 여가 활동입니다. 따라서 저도 물론이고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안타깝고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을 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61년 최초의 관광 관련 법규인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된 후 몇 차례 관광 관련 법규가 계속 개정되면서 현재의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1호에 의하면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행업의 정의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관광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행과 여행업의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이 여행업의 개념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여행업 기구인 미주여행업협회 ASTA 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라는 ASTA에서는 여행 관련 사업자를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또한 이것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로 정의하고 있고, 중국 여행업 관리 조례에 의하면 여행업이란 여행자를 위하여 입출국, 여권, 그리고 비자 수속, 초청 및 여행자의 여행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여행자를 위해서 숙박 등을 수배하여 대가를 얻는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의 방한 외래객 현황입니다. 국내의 외국인 입국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중국과 일본인이 대다수의 외래 관광을 차지하며,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가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산업의 유형입니다. 여행업은 법규상의 분류, 여행업계 유형,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법규상의 분류입니다. 국내에서는 1961년 최초로 관광 관련 법규인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여행업이 등록제로 일반 여행 알선업과 국내 여행 알선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1971년 관광사업진흥법 개정 시 여행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국제여행 알선업과 국내 여행 알선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5년 관광사업진흥법을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분리하여 여행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여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여행업의 기능을 국제여행 알선업, 여행대리점업, 국내 여행 알선업 등으로 구분하였고, 1986년
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여행업의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으로 업종을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1994년에는 여행업의 기능분화 추진을 위한 기획여행신고제를 실시함을 골자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아웃바운드, 내국인 대상의 국외 여행, 그 다음 인바운드, 외국인 대상의 국내 여행, 또한 내국인 대상의 국내 여행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외 여행업은 아웃밴드 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여행업은 인트라바운드 상품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5년에 이루어졌었죠. 여행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등록 권한을 각각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시도별 여행업 등록 현황을 보면은 가장 많이 여행업이 등록되어 있는 곳은 1위는 서울, 2위는 경기, 그리고 3위는 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1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수적으로만 조사를 해본 결과 약 4,500곳 이상의 여행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1,300군데 이상, 부산 같은 경우는 940곳 이상의 여행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여행업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정해진 조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을 것 같은 그러한 현황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법규상의 분류를 일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그리고 국내 여행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취급하는 범위가 여행업 중에서 가장 넓으며 일반적으로 대형 여행사가 이 일반 여행업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 여행업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 여행업체의 외국인 유치 실적은 전체 방문객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외 여행업입니다. 국외 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국민의 해외여행에 따른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2년에 종전의, 그러니까 이전의 한국 항공운송대리업점에 대한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명칭을 여행대리점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87년 7월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 알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외 여행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여행업입니다. 국내 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이 국내 여행업은 다양한 국민 관광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종전 허가제로 운영되어 오던 국내 여행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2년에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업체 수는 200여 개밖에 안 되던 곳에서 2000년대 중반 6,000개가 넘는 국내 여행업계의 숫자가 아주 굉장히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 발전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여가 시간의 확대 등으로 관광이 국민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국민 관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구조상의 분류입니다. 여행산업의 분류 두 번째는 유통구조상의 분류입니다. 유통구조상의 역할에 의한 분류로서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여행업체들이 여행상품을 개발, 판매 및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서로의 편리와 이익,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역할이 구분된 형태의 분류입니다. 유통구조상의 분류 첫 번째는 도매 여행 업체입니다. 여행 도매업자란 여행 관련 단위 상품들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 소매판로나 여행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도매업자들은 교통, 호텔 객실, 관광지, 공항 이동, 그리고 식사 등의 서비스를 대량으로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여행객들에게 여행 상품을 아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행 도매업자란 여행 소매업자를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하며 일반 개인 여행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행 소매업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 도매업자와 여행 소매업자, 그리고 광고 매체를 통해 일반 여행객에게도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 도매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도매 여행업체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대표적인 큰 여행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매 여행 업체입니다. 여행 소매업자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여행 도매업자가 생산한 여행 상품을 일반 여행객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의 여행사를 말합니다. 여행 소매업자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여행 도매업자로부터 받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이 소매 여행 업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도소매 여행업체로서 여행 상품의 유통상 도매와 소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의 여행업체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직판 여행업체입니다. 자사가 개발한 상품을 자사의 직접 판매망을 통해 여행 상품을 유통시키는 형태입니다. 신문을 통해 직접 광고하는 여행사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제휴 여행업체입니다. 카드사, 포인트 운영회사, 홈쇼핑 등 여행 상품을 제휴된 회원을 통해 여행 상품을 유통시키는 형태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상수배업자입니다. 지상수배업자라는 보통 랜드사라고 불리는데요. 지상수배업자는 여행업자의 의뢰를 받아 여행 목적지의 호텔 숙박, 식사, 교통 운송, 관광, 안내 등의 제반 활동을 예약, 알선, 대행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유통구조상의 분류이고요. 여행산업의 분류 세 번째는 시장 세분화 및 집중화에 따른 기능상의 분류입니다. 여행사가 대형사화되면서 일부 여행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적 여행 상품을 원하는 고객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항공권 판매 중심입니다. 여행 상품의 판매보다는 기업체의 상용 고객을 대상으로 출장 항공권 판매에 주력하여 그 판매 수수료가 주요 수입인 여행사입니다. 최근 항공사의 직판 강화와 수수료를 없애면서 항공권의 서비스료를 고객에게 부과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센티브 여행 중심입니다. 주로 기업체의 단체 연수, 업종별 협회의 박람회 참관, 학교, 친목단체, 분야별 단체가 주관하는 목적 여행을 의뢰받아 이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여행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여행은 주로 여행 목적이 뚜렷하고 일정도 차별화되어 여행 상품 가격도 일반 패키지 상품보다 높고 특정 고객 집단을 상대로 전문화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SIT 중심입니다.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라고 해서 특정 관심 분야, 쉽게 얘기해서 미술, 음악, 보건, 국제회의와 전시회, 스포츠, 역사 등 여행객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와 관련된 여행을 취급합니다. 비교적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성장과 특정 시장에서의 전문성 확보로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확보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획 여행 판매 중심입니다. 패키지 투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판매 중심인데요. 한 기획 판매 지향 여행사는 도매 상품 판매 여행사의 소매형 네트워크로 기획 여행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대형 여행사의 지점 또는 협력 업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허니문 상품 판매 중심입니다. 신혼여행 상품 판매 중심의 여행사로서 근래 신혼여행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막 돌아다니는 관광보다는 리조트 휴양 위주의 허니문 상품을 개발하여 결혼 박람회라든지 온라인 판매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봄과 가을 시즌,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성수기에 봄과 가을 시즌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낭여행 상품 판매 중심입니다. 배낭여행 상품 판매 중심의 여행사로 그 대상으로는 주로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되는 계절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간이 많아지는 방학기간, 그리고 그 지역으로는 유럽 혹은 동남아시아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은 휴양여행 상품 판매 중심입니다. 패키지 여행, 단체 여행 등 관광 위주의 여행을 경험한 여행객들은 바쁘게 진행되는 일정에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여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렇게 진행되는 여행을 동경하게 되고, 그 욕구는 휴양여행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가족 단위 또는 신혼여행객 등 휴가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한 휴양여행이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고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휴양여행 상품 판매 중심의 여행사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중심입니다. 여행의 고수들이나 일반인들의 여행 경험 증가, 그리고 욕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추세에 따라 선박을 이용한 여행 상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여가활동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잠깐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미 선진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는 이 크루즈 여행은 고급 유람선에서 숙박하고 유람선 내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즐기며, 아울러 여유롭게 일정 지역을 여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크루즈 여행이라고 해서 이 고급 유람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급 유람선으로 바다를 항해하면서 유명한 관광지가 있으면 그 유명 관광지에 정박을 해서 그 유명 관광지를 관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급 크루즈 안에는 식당, 면세점, 카지노, 수영장, 이 외에도 다양한 레저 시설, 여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크루즈 안이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여행 상품 중에서도 조금은 비싸고 아주 고급
여행에 속하는 여행이 바로 이 크루즈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판매 중심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 환경 하에서 새롭게 등장한 판매 시스템으로 온라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마케팅 의존도가 높은 형태의 여행 산업을 말합니다. 여행 상품 및 여행지에 대한 정보 제공, 온라인을 통한 빠른 상담과 판매는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여행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여행 정보 및 상품에 대한 다양한 최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 구매가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여행 사이트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갔다 온 후기라든지 상품 평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써놓은 이런 글들을 통해서 그 여행에 대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여행산업의 개요와 이해, 그리고 현황과 그리고 여행산업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여행산업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산업의 특성입니다. 여행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서비스업이 갖는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여행업만의 고유 특성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이라고 하는 무형의 상품을 유형의 상품으로 인식되도록 상품화하여 유통시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사는 여행 상품을 여행객에게 유통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여행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 관련 업체와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매개적 기능 또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상품은 제조 상품과 달리 여행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요구하고 여행객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매개적 성격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행사들은 단순 매개적 기능에서 벗어나 시설업의 직접 운영, 현지 직영 체제 등으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여행업이 갖게 되는 이 다양한 특성은 점차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 여행업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입지적 특성입니다. 여행사 사무실의 위치는 유동 인구가 많으면서 고객의 눈에 쉽게 띄고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객이 여행 상품의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위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행사가 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이한 접근성은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여행 상품의 구매 여부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므로 여행사는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는 여행사는 항공권 수요가 많은 기업체들의 밀집 지역, 항공권 발권이 용이한 지역, 여권 발급 기관이나 각국 대사관이 있는 지역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 매체의 등장과 최근 들어 온라인으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인터넷 환경의 체제에서는 불시 방문자의 수는 현격히 감소하고 상품의 계약 시점에서는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제 오프라인 시대보다는 방문 고객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행사의 위치나 입지는 고객 접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여행업의 법적 자본금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여행업 5천만원, 국외 여행업 1억원, 일반 여행업 3억 5천만원으로 시설업이나 제조업 등에 비해 자본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것은 여행 상품의 구성이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인적 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 자본의 구성비가 낮고 반면에 운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행업은 오랫동안 고객의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과 여행객 단체 투어를 알선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며 운송업에 관련되는 부대 서비스업이라는 위치 때문에 비교적 낮은 위험 부담 하에서 경영이 가능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행업은 항공업이나 숙박업과 비교해서 고정 자본의 투자가 적어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화된 여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므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항공권이나 호텔 객실의 사전 확보 등을 위한 보증금의 예치나 항공 전세기 운영, 관광지의 호텔이나 리조트의 독점 판매 계약 등 적극적 마케팅에 의한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투자 위험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회 요인으로 여행업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적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형의 서비스 상품인 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는 전문화된 핵심 요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고객 지향적이며 영업 부문의 역할이 아주 강화된 동적 조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조직 구조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이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점은 여행이 끝난 이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여행 상품의 선택에 있어 사전 접촉이 있는 여행사나 판매 직원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여행 상품은 고객에 대한 배려, 개별적 상담 등 생산, 판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인적 자원의 활동이 상품에 대한 질과 고객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도출, 환경 변화에 맞는 여행 상품 개발, 상담에서부터 인솔, 안내, 업무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인적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같은 내용과 조건으로 객관성 있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관광 행사를 직접 운영하는 가이드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카운터 요원의 태도에서부터 여행 상품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관광객에게 욕구 충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까지 이 모두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곧 인적 자원이 곧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야 하고 여행 상품 운영 과정의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업무 표준화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자동화가 불가능하므로 여행업은 인적 의존도가 높은 노동 집약 산업으로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 경영자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충분한 대우와 동기부여를 통해 능동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육성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계절적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행업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불균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수기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도 교통편 및 호텔 객실의 확보가 어려우며 비수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낮은 가격 책정에도 불구하고 여행 상품 판매는 저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은 휴가 제도와 여행 목적지의 계절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절, 휴가 제도, 월별, 방학, 요일, 국경일과 같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허니문과 같이 여행객 대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배낭여행 성수기는 방학 때인 반면 허니문 성수기는 봄, 가을의 주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행 상품은 계절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호텔의 객실이나 항공기의 좌석, 그리고 식당 등의 영업 관련 시설업 등은 수용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과대하게 발생하는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갑자기 확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비수기에 더 많은 판매를 촉진하여서 비수기의 유유시설이나 인적 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전체 수요를 평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행사 경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며 비수기에는 고정 비용을 줄이고 탄력적 가격 전략, 여행 조건의 차별화, 독창적 상품 개발 등으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성수기에는 비수기에 대비한 효과적인 경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이 여행 상품은 여행의 소재를 시공간적으로 조립하여 생산해낸 결정체로서 어떤 소재를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고 생산 과정과 판매 과정, 그리고 판매 관리 등이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즉,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지역, 관광지, 여행 일수, 항공사, 호텔 등 여행 소재에 따라 무한히 많은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품 모방이 용이한 측면도 있지만 여행객의 요구가 다양화되어도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하여 여행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상품의 생산은 여행업자가 일방적으로 생산하여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여행 상품의 생산은 여행객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만약 여행 수요가 있다면 큰 제약 없이 여행 상품의 대량 생산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은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행업 경영자가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을 활성화하느냐의 여부는 구성원의 기획력과 영업 능력, 그리고 고객 관리 등의 판매 관리를 얼마나 체계화하여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품의 무형성입니다. 여행 상품의 소재가 되는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은 유형이지만 여행 그 자체는 무형이라고 할 수 있고 여행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때문에 저장이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결국 여행 상품의 부품이 되는 호텔의 객실이나 항공기의 좌석과 같은 여행 부품은 이러한 저장 불가능성 때문에 경영상 탄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여행 상품은 오늘 팔지 못한 상품이 유형의 제품과 달리 저장했다가 내일 팔 수 없는 소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행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으로 인하여 저장이 곤란하므로 재고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업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행 상품의 구성 요소인 교통운송기관이나 숙박기관이 판매하는 항공기 좌석, 호텔 객실은 서비스로 이루어진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한 판매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 경영상 탄력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용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기업들은 제품의 내용과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고가 구매 이전 시점에서부터 이미 그 제품의 사전 신뢰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반품이 불가능하고 상품의 완전한 소비 후에야 상품 평가가 가능한 여행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 여행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상품의 내용은 곧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험 후에서야 상품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여행 상품 구매에 사전에 상당 금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여행객에게는 여행사의 신뢰도가 여행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것은 소비자가 여행사에 갖게 되는 신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사에서 제공하여 주는 것은 상품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행 일정표나 브로셔, 광고 안내문, 이용시설에 대한 팜플릿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행사에 대한 신용은 여행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여행업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행 상품에 대한 경비를 여행 출발 전에 지불하고 있으며, 여행 소재 공급업자도 여행사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이 신용이라는 것은 여행사 성공의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신뢰와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과 약속한 여행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 이미지와 상품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 홍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지향적 사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므로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서 과당 경쟁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규 진입의 용이함과 상품 모방성이 용이한 이유로 시장 구조를 혼란시킬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여행사 간의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익성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주 내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기업으로서 갖게 되는 이와 같은 특성 외에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국가와 국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하므로 각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행사나 여행객의 이미지는 다시 말해서 해당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되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적 교류 확대와 여행 시장 규모 확대로 인해 이제 여행업은 기업 외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국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인 등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외국의 테러, 전쟁,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내의 여행업계는 그때마다 직접적 영향을 받았던 사례를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의 기능입니다. 여행업의 기능은 여행 소재 공급업자와 여행객과의 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 활동 범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행업의 알선과 대리 판매 기능이 중시되었던 시대에는
죄송합니다. 이에 따른 알선과 대리 판매 업무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욕구가 보다 다양화, 세분화, 고도화되면서 오늘날 여행업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 자체의 업태와 종류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이한 만큼 그에 따른 업무 내용도 달라지며 더욱이 날로 치열해지는 업계의 경쟁과 독자적인 서비스, 그리고 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각 업체에 따라 업무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의 기능, 그 첫 번째는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 기능입니다. 시장조사를 통한 관광객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의 내적, 외적 환경을 분석하여 타깃 마케팅이 가능한 효율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 개성화,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기획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무야말로 여행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기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상품 기획 및 개발 기능의 축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독특한 기획 상품을 개발하는 기능,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요청을 받아 그들의 요구에 맞는 주문 상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실현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뿐 아니라 개별 또는 소집단의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대중적인 여행 상품의 개발과 아울러 여행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 조성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행업 경영자는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고객의 욕구 파악, 관광 목적지의 상황 파악, 관광 자원 조사를 통하여 보다 차별화된 상품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컨설팅 기능입니다.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처음 접촉하는 단계의 과정으로 유선, 무선, 그리고 온라인 상담, 대면 접촉 등을 통해 여행객의 문의에 응대하는 기능입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문의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접촉 단계의 매너 등 기술적인 부분도 아울러서 요구됩니다. 컨설팅 기능은 여행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잠재 여행객에게 여행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상품에 관한 설명을 함으로써 여행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컨설팅 기능을 통해 여행객들은 사전에 여행 목적지, 여행 기간, 여행 비용, 코스, 숙박, 교통편 등 여행 전반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과 현지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로 인해 컨설팅 기능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컨설팅 기능의 중요성과 역할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행업 경영자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여행객들을 유치하고 여행 상품의 판매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상담 요원을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리 업무 기능입니다. 관광시설업과 관광객 사이에서 관광객을 위해 관광시설업체의 이용을 알선하는 경우,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관계에서 여행에 필요한 비자 같은 사증 발급 절차의 대리, 여행자 보험 가입 등을 대리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여행사는 수속 대행 기능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여행객들은 여행업을 이용함으로써 시간 절약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통 기능입니다. 현재 여행업의 유통 형태는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로 구분할 수 있고, 직접 판매의 형태를 또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사이버 마케팅에 의한 판매, 외부 판매, 카운터 판매로 불리는 착후 판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버 마케팅에 의한 판매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판매되는 것, 외부 판매는 여행사 직원이 잠재 여행객을 방문하여 여행 상품을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 청구 판매는 여행 상품의 선전 및 광고, 진열 등을 통해 여행 정보를 접한 후 여행사 창구로 직접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뜻합니다. 간접 판매의 형태에서는 역할상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되고, 도매업은 자사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소매업을 중간에 두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약 발권 기능입니다. 여행사는 항공사, 선박회사, 철도회사 등 교통 운송기관과 호텔, 숙박시설 및 기타 관광 관련 업자들을 대리하여 관광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사용권의 예약 관리를 수행하고, 발권 기능은 예약에 부수되는 업무로 관광 관련 시설 업체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고객에게 항공권, 숙박권 및 승차권, 이러한 쿠폰류를 발권하여 줌으로써 운송회사의 숙박업소 등을 이용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여행 업무 중 발권에 관한 업무는 각 항공사의 예약과 운임 체계 규정 등 기술적인 서비스 때문에 직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배 기능입니다. 여행업에서의 수배 개념은 단위별 예약을 종합하여 관광 시스템에 맞게 조정하고 체계화시키며 이를 관리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합니다. 수배 업무란 여행 상품 기획에 필요한 여행 목적지의 숙박, 식사, 교통편, 관광지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예약 등 여행에 필요한 제반 구성 요소들을 확보하여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수배 업무는 여행 상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므로 고객의 요구에 맞게 집중적이고 정확한 사전 조사와 준비로 품격 높은 여행 상품의 질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 수배 기능은 여행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한 항공좌석이나 숙박시설의 객실에 대한 예약 상태를 파악하여 이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예약과 수배를 실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 여행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사전에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청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종합 예약 시스템이 구축되어 항공 예약 시스템과 호텔 예약 시스템이 여행업과 상호 연결되면서 객실 예약이나 항공 예약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정 관리 기능입니다. 여행 상품은 판매한 것만으로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이 실제 여행에 참여하여 여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서비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정관리 기능은 합리적인 여행 일정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행이 시행될 때 예정된 여행 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서비스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말하며 인솔자 그리고 가이드가 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예정된 여행 일정이 무리 없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인솔자 및 가이드 안내 능력과 친절성 정도에 따라 여행객의 만족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의 기능, 마지막은 예산 결의 및 정산 기능입니다. 여행 상품 판매에 대한 경비의 입금 확인과 여행객 출발 전 지출 비용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며 행사를 마친 후에 수익을 확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여행객 출발 전에 입금 항목과 지불 항목에 대한 비용을 설정하는 것을 예산 결의라 하며 정산 업무는 행사가 완료된 직후 행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단체에 대한 수익과 지출을 근거로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상으로 결산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 정산 기능 속에는 여행 비용의 원가 계산, 견적, 추가 비용의 청구, 미지급금의 지급, 손익 창출 등의 업무도 이 예산 결의 및 정산 기능, 여행업의 기능에 마지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여행 산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어떻게 수업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뭐 방학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많이 다니던 여행도 이렇게 산업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과 이러한 여행업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잘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연이어 계속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학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이니만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과 빨리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항상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14주차 여행산업의 자료도 사이버 캠퍼스 강의 목록에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학습을 하시고 그 과제를 제출하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출석 체크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여러가지 수업에 관련된 거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산업에 대한 수업 이걸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